자, 우리가 물리원에서 제일 중요한 공식 뭐라 했다고? 충격량은 힘과 시간곱인데 그게 바로 운동량의 변화량이라는 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읽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뭐 배트로 내가 야구를 때리듯이 했는데 어쨌든 꽝! 충돌이 일어난다면 해보자고요. A라는 놈이 V1의 속도로 B라는 놈이 V2의 속도로 와서 꽝! 충돌이 일어난다라고 해보자고요. 이해됐습니까? 충돌이 일어날 때 A가 B한테 가해준 힘과 B가 A한테 가해준 힘은 누가 더 클까요? A가 뒤에서 교육을 받은 거잖아. 누가 더 큰 힘을 받을까요? 내가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8톤짜리 트럭을 꽝 박았어. 8톤짜리 트럭이 받는 힘이 클까? 오토바이가 받는 힘이 클까 하는 거야. 이 둘은 같아요. 무슨 관계로? 작용 반작용으로. 다만 방해 반대일 뿐이에요. A의 충돌 시간과 B의 충돌 시간 당연히 같을 수밖에요. A는 1초 충돌인데 B는 2초 충돌한다? 말이 안 되잖아요. 충돌 시간 같죠? 이해했습니까? 힘과 시간의 곱이 뭔데요? 예, A의 충격량, B의 충격량 서로 같습니다. 어디 됐습니까? 물론 다른 반대죠. 충격량이 무엇입니까? 하면 운동량의 변화이죠. 결국 A의 운동량의 변화량과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크기는 서로 같고 부호는 즉 한 놈이 증가되면 한 놈은 감소합니다. 결국엔 누군가 이런 예를 들어서 A가 충돌한 과정에서 A의 운동량이 감소한 것은 B의 운동량이 증가한 것과 크기는 서로 같고 그래서 충돌 과정에서 운동량 보존 법칙이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충돌 전의 운동량의 시그마 총합은 충돌 후의 운동량의 총합과 같다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요 A가 M1의 질량, B가 M2의 질량으로 각각 V1, V2 굳이 같은 방향 안 와도 돼요. 서로 반대 방향 와도 상관 없어요. 그랬을 때 A라는 놈이 V1 프라임과 B라는 놈이 V2 프라임으로 움직였을 때 그 운동량의 총합은 충돌 전과 충돌 후가 서로 같습니다 하는 거예요. M1 V1 플러스 M2 V2 충돌 전의 운동량의 총합은 M1 V1 프라임 플러스 M2 V2 프라임 되겠다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되겠나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한테 소개하는 공식은 크게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뭐요? 충격량은 힘과 시간의 곱인데 이게 운동량의 변화이더라. 두 번째 공식은 충돌 전에 운동량의 총합과 충돌 후에 운동량의 총합은 서로 같다 하는 요식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충돌의 종류를 좀 구분해 볼까 하겠습니다. 완전 탄성 충돌이라는 이름으로 쓸게요. 완전 탄성 충돌. 비탄성 충돌도 있게 되거든요. 마지막으로 완전 비탄성 충돌을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충돌은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하는 거네요. 이 운동량 보존은요. 원자들의 충돌에서부터 시작해서 은하 간의 충돌까지 전부 다 성립하는 우주 공통의 법칙입니다. 운동량 보존은 성립합니다. 누구나. 그렇다면 키네틱 에너지, 운동 에너지 보존은 하겠습니다. 충돌하면 딱 소리 나잖아요. 소리도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완전 탄성 충돌 또는 완전자 빼고 탄성 충돌은 운동 에너지 보존도 일어나는데요. 사람이 만든 물질 중에 이런 완전 탄성 충돌하는 놈이 있을까요? 충돌했는데 딱 소리조차 안 나는데 충돌했는데 우리가 망치로 못을 때리면 못이 뜨거워지잖아요.
그렇죠. 열 에너지도 안 난대. 세상 그런 거 있어? 사람이 만든 물체는 이런 짓은 못해요. 그런데 기체 분자가 충돌한다든지 이랬을 때에는 완탄 충돌로 인정하겠습니다. 기체 분자가 충돌은요. 왜냐하면 기체 분자가 충돌했는데 에너지 손실이 일어난다면 여러분들 연력학을 때 에너지 손실이 일어나면 기체의 에너지는 운동 속력에 비례하잖아요. 운동 에너지에 비례하잖아요. 그리고 그 운동 에너지는 내부 에너지 온도에 또 비례하거든요. 기체 분자가 가만히 놔뒀는데 충돌하면서 외부로 에너지 손실이 있어가서 온도가 내려간다. 말이 돼? 안 되잖아. 그래서 기체 분자 간의 충돌은 완전 탄성 충돌로 소개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탄 충돌은 사람 만든 물체 중에 완탄 충돌하는 경우는 없습니다만은 억지로 완탄 충돌의 예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억지로 A입니다. 3m/s 속력으로 오른쪽 가고 있고요. 마찰은 없습니다. 2kg짜리입니다. B는 정지 상태였습니다. 얘는 질량 1kg짜리 할게요. 충돌 전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완탄 충돌한 뒤에 A가 B가 각각 어떻게 움직일까요? 하게 돼요. V1이 3m/s고 V2는 0이었는데요. 다시 말하면 A의 V1'과 B의 V2'을 각각 구해보세요 하는 질문이 되고 있습니다. 완전 탄성 충돌을 한다면은 하겠네요. 이제 이해됐습니까? 우리가 완탄 충돌을 하게 되면 운동량 보존에 대한 식 하나와 운동에너지 보존 식 하나를 각각 연립해야 됩니다. 운동량 보존식이요. 2kg짜리가 3m/s고요. 1kg짜리는 정지 제로네요. V1 프라임 하니까 이 글자 쓰기 너무 힘듭니다. 그냥 X 속도, Y 속도 할게요. 그 다음에 운동량 보존을 통해서 A라는 놈은 2kg짜리가 X의 속도로, B라는 쪽은 1kg짜리가 Y 속도로 이렇게 와야 됩니다. 이해됐어요? 운동 에너지 보존도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운동 에너지 보존. 2분의 1의 질량 2의 속력 3의 쬐고 플러스 1kg짜리죠? 근데 이건 정지 상태니까 뭐 굳이 쓸 거 없군요. 2분의 1의 질량 2의 속력 x의 제곱과 2분의 1의 질량 1의 속력 y의 제곱 이렇게 해서 운동 에너지 보존을 써야 되는데요. xy라는 즉 v1 프라임 v2 프라임이라는 xy는 미지수가 두 개 있고 2차 2원 2차 연립 방정식을 풀어야 합니다. 진짜 뒤지겠죠. 안 그렇습니까? 정규 교과로 따진다면 고등학교 1학년의 수학 시간에 2원 2차 연립 방식을 풀게 하는 그런 정규 교과 진도가 있습니다. 이미 아마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은 거의 다 마쳤지 않았죠? 근데도 불구하고 귀찮아요. 안 그래요? 그래서 자 반대하죠. 반발계수 E라는 놈을 공식으로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공식은 반발계수 E입니다. 반발계수 E는 충돌 전의 상대 속도와 충돌 후의 상대 속도의 비율, 변화율을 반발계수 E로 쓰고 있습니다. 상대 속도니까 원래는 V2 빼기 V1 충돌 전에 V2 프라임 빼기 V1 프라임 이게 원래의 상대 속도의 의미입니다. 근데 뒤에서 앞에 거 빼고 뒤에서 앞에 거 뺐는데 어차피 그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더 편하게 V1 V2 V1 프라임 V2 프라임 이렇게 쓰겠어요. 그래서 완전 탄성 충돌하면 반발계수 E가 1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 식을 3번씩 요걸 쓰는 게 훨씬 더 편해요. 2번씩 쓰는 것보다. 반발계수 E가 1이 나온답니다. 마이너스 상대 속도의 변화인데요. V1이 3m/s고 V2는 제로예요. V1 프라임이 X고 V2 프라임이 Y예요. 똑같이 XY 두 개의 2원이고 1차잖아요. 그래서 산수계산해 보면 X 즉 V1 프라임은 1m/s이 나올 거고요. Y는 V2 프라임은 4m/s이 나와요.
A가 1m/s를 움직이고 B는 4m/s로 움직입니다. A의 질량은 2kg짜리, B의 질량은 1kg짜리로 충돌 전의 운동량 6과 충돌 후의 운동량 2 더하기 4로 운동량이 보존되고요. 운동에너지 두 줄인데요. 2분의 1의 질량 1에 질량 2의 속력 1에 제곱하니까 A는 1줄의 운동에너지를 B는 속력 4를 넣으면 8줄의 운동에너지를 그래서 운동에너지 9줄이 보존되는 일을 소개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내가 이 예를 들어드리는 이유가 있는 거니까 운동량 보존식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은 이 얘기를 만들어 주십시오. 1kg짜리가 3m/s이에요. 2kg짜리는 정지 상태였답니다. 충돌 전의 상황이고 완탄 충돌하겠답니다. A, B는 각각 어떤 행동이 되겠습니까? 만들어 보십시오. 완전 탄성 충돌이야 합니다. 사설에서 나왔습니까? 나왔어요? A는 어떤 운동을 하죠? 왼쪽으로 1m/s로 즉 마이너스. B는 어떤 행동합니까? 하면 2m/s로 오른쪽 가라.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겁니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나옵니까? 오케이. 잘 생각해봐. A는 2kg짜리 질량 큰 놈이에요. 정지에 있던 B 질량 작은 놈을 완탄 충돌하니까 어쨌든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속력 차이 날지언정. A 작은 놈이에요. B 큰 놈이에요. 질량 큰 놈이에요. 부딪혔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 B는 그래 충돌 때문에 운동 방향 오른쪽 가고 있죠. A는 어떻게 된다고? 대칭이 나와요. 그렇다면 완탄 충돌하겠습니다. A하고 B가 둘 다 1kg으로 질량이 같아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완탄 충돌하는데요. 질량이 같으면요. 이렇게 되죠. 이해됐어요? 절대로 당구공의 충돌이 완탄 충돌은 아닙니다만은 완탄 충돌 꽤 가까운 반발계수 2가 거의 1에 근접한 충돌이 당구공의 충돌이에요. 나중에 뭐 당구 칠 일 있으면 당구 용어가 원래 일본 말이 많아요. 요즘에 뭐 순화시켜서 우리말로 시키는데 정답만 맞추면 이렇게 돼요. 뭔 뜻인지 알겠습니까? 정리해 주십시오. 최소한 질량 때문에 어떤 완탄 충돌이 한다면 어떤 충돌 다시 말하면 대칭이 나갈지 그런 것에 대한 정보들을 생각하는 거야. 만약 완탄 충돌했는데 내가 대칭이 나간다면 내 질량보다는 앞에 있는 사람의 질량이 더 크겠다는 생각을 해줄 수 있겠죠. 완탄 충돌하면. 그렇다면 비탄성 충돌과 완전 비탄성 충돌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에너지가 보존되지는
많아요. 그래서 딱 하는 소리조차도 뭐라고? 에너지라고요. 충돌 과정에서. 그래서 기본적으로 에너지가 보존되진 않아요. 이런 완전 탄성 충돌은 사람이 만들 수 없는 충돌이에요. 내가 만든 물체가 완탄 충돌할 수는 없어요. 대신 완탄 충돌을 한다면은 이런 질문이죠. 그럼 이 둘을 왜 이렇게 구분해 놓습니까? 완전 비탄성 충돌은 서로 충돌 뒤에 같이 붙어서 움직이는 케이스를 소개하는 거야. 서로 같이 붙어서 움직이는 케이스예요. 이 서로 같이 붙어서 움직일 때는 운동 에너지 손실, 역학적 에너지 손실이 최대입니다. 이 K 손실의 맥스를 찍는 게 완전 비탄성 충돌입니다. 이 완전 비탄성 충돌은요, 반박일수 E가 0이에요. 반박일수 E가 0이라면서 V1, V2가 어째라? 같아라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3kg짜리가 다시 2kg짜리가 3m/s로 움직이는데 이게 완전 비탄성 충돌하게 된다면 2kg짜리, 1kg짜리 합해서 3kg짜리가 V'의 속도로 움직이는 이런 상황이 완전 비탄 충돌이겠네요. 완비탄 충돌에서는 2kg짜리가 3m/s로 움직였는데 2 더하기 1, 3kg짜리가 V'으로 움직이네요. 결국엔 V'은 2m/s로 움직이잖아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경우 이 K, 역학 에너지,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의 질량 3의 속력 2의 제곱 6줄이 되겠군요. 처음에 분명히 9줄의 운동 에너지 가지고 있었는데 완비탄 충돌했을 땐 6줄의 운동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3줄의 역학 에너지 손실이 최대값으로 펼쳐질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일반적인 비탄 충돌 반발 개수 E가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은 이쪽에서는 이 케이스의 하나에서는 9줄의 운동 에너지가 그대로 보존될 수 있는 완비탄 9줄 보존되면 완전 탄성 충돌이 되겠고 완전 비탄 충돌이 6줄이 되니까 3줄 손실이 나겠죠. 일반적인 비탄 충돌에서는 6줄보다는 좀 더 큰 결국엔 역학 에너지 손실량은 3줄보다는 좀 더 작은 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정리해 주십시오. 안 궁금하네. 한번 생각해봐도 지나가도 생각이 없는다. 유승원은 파란색 유승원. 헌거가 헌 유승원. 유승원. 운동량 보존과 그리고 반발 개수 E까지 소개되는 내용이 페이지 103페이지까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한 거에 세 주력은 요 세 가지 공식을 어떻게 적절하게 잘 써먹겠냐 하는 거예요. 페이지 106페이지 한번 펴볼까요? 아니에요. 108페이지가 있네요. 페이지 108페이지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무한이라는 사람이 몇 킬로짜리죠? 60킬로짜리인가요? 무한의 사람이 60kg짜리예요. 얼마의 속력으로 달려오고 있었습니까? 5m/s. 5m/s 속력으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냥 A라 할게요. B라는 사람은 질량이 얼마죠? 52kg. 상상이라는 사람은 50kg짜리인데 이 사람은 정지되어 있는 상황이 충돌 직전 상황입니다. 글자 읽어보십시오. 되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후의 상황에서 보면 A라는 사람은 어떤 상태입니까? 하면 정지 상태입니다. B라는 사람은 얼마의 속력으로 날아갈까요? 하는 질문이죠. 맞습니까? 되겠나요?
뭐 답은 간단합니다. 운동량 보존 때리면 됩니다. 60kg짜리가 5m/s이고 50kg짜리는 제로예요. A 60kg짜리는 이제 멈췄으니까 0이고 B 50kg짜리는 V 프라임 속도로 가입니다. 얼마요? 6m/s으로 갑니다. 하겠어요. 됐습니까? 됐나요? 왜 딴 거 놔두고 내가 이 문제를 여러분한테 소개하고 있을까요? 앞에 내가 어떤 수업을 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운동량, 충동량 관계. 운동량 보조. A가 질량 큰 놈이 질량 작은 놈을 쾅 충돌해서 완탄 충돌은 간단하고요. 물론 B가 더 빨리 가겠죠. A 질량 작은 놈이 B 질량 큰 놈을 꽝 충돌해서 완탄 충돌이 나면 B는 이렇게 가지만 A는 튕겨요. 질량 같으면 어떻게 된다고? 이거예요. A 60kg짜리예요. B 50kg짜리라고요. 완탄 충돌이 난다면 A는 어쨌든 스물스물 앞으로 갈 것이겠고 B는 더 빠른 속력으로 튕겨나갈 것이겠습니다. 멈췄답니다. 멈췄답니다. 이건 운동량 보존식을 썼는데요. 그러면 키네틱 에너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네요. 당연히 이것도 손실 있습니다. 운동 에너지에 손실이 있어요. 충돌 전에 운동 에너지 총합을 내볼까 싶습니다. 2분의 1에 질량 60에 속력 5의 제곱이랍니다. 충돌 전 운동 에너지 총합 산속에서 해주십시오. 얼마 나옵니까? 750줄인데. 나중 운동의 총합을 낼게요. 어차피 A는 정지했고 2분의 1에 질량 B는 50kg짜리고 속력이 6의 제곱이랍니다. 산수 계산 얼마 나옵니까? 네. 900입니다. 굉장히 특수한 충돌을 줄게요. 폭발형 충돌이라는 이름을 쓰겠습니다. 운동량 보존이 일어나고요. 이 경우는 운동 에너지가 오히려 증가합니다. 반발 개수 E는 1보다는 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이 경우 반발 개수 E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마이너스 충돌 전에 A 빼기 B 5 빼기 0 충돌 후에 0 빼기 6입니다. 1보단 큽니다. 운동 에너지가 증가했습니다. 이게 지금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충돌한 경우예요. 결국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면 충돌하면서 밀어준 거죠. 이해하셨어요? 이 대표적인 게 뭐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예, 그 아이스링크에서 있죠. 쇼트랙이라고 합니까, 그지? 쿵 충돌해서 밀어주는 그 케이스예요. 안 밀어줘? 누가 밀어줘? 엉덩이 밀어줘. 이게 손이 이게 뒤집는 거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엉덩이 밀어주잖아. 같은 거구나. 자, 이게 그래서 일반적인 물체의 충돌이라면 이런 일은 벌어질 수가 없는데요. 사람이 충돌했어요. 사람이 충돌 당시에 밀어주는 이게 있어서 에너지가 증가된 케이스예요. 이해됐어요? 정해 주십시오. 그래서 에너지가 증가했던 이유는 결국엔 외력이 추가적으로 더 작용해 줬기 때문이에요 하겠다고. 정리하세요. 반발에서 너무 쓸 수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처음 보세요. 또 충돌 안 하면 그건 의미가 없고. 엄밀히 말하면 이제 통과에 달아가면 할 수 있긴 하겠어요. 뚫고 지나가는 거죠. 관심 있어요 우리가 그 부분은? 관통. 예. 총알. 예, 총알이 관통하는 그런 게 있을 거예요. 해볼래? 이게 문제 있잖아. 너한테 해볼래. 알람 정리해라. 아이고, 자 누르잖아. 이게 영이 올라가.
그거지. 자, 마찰이 없는 평면의 두 술에 A, B가 있었습니다. A 질량은 M이고 B의 질량은 EM이랍니다. 이게 용출에 압축돼 가지고 지금 당장 멈춰 있는 상태예요. 어디 실이 있었겠죠? 그래서 아직 안 튕겨나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당장 운동량은 정지 상태니까 운동량이 0이에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실을 끊어가지고 이게 용출이 이제 밀려나는데요. 용출이 밀려날 때 A가 받는 힘이 클까요? B가 받는 힘이 클까요? 네, 똑같아요. 힘은 같은데 질량이 작은 놈은 가속도가 크게 나오겠죠. A의 가속도. 질량이 더 큰 놈은 2분의 1 A 가속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V 속도로 튕겨나오면 얘는 2분의 1 V 속도로 오른쪽 가는 거죠. 그래서 왼쪽 가는 마이너스 MV의 운동량과 오른쪽 가는 EM 곱하기 2분의 V 결국에 MV 운동량이 서로 같은 크기의 반대 방향이 되니까 분리 전의 운동량 제로, 분리 후의 운동량도 제로입니다. 분리 전에 운동에너지가 없었는데 분리 후에는 2분의 1 MV 제곱, 2분의 1 EM 곱하기 0.5V 제곱 운동에너지가 증가되었습니다. 없던 에너지가 이걸로 나온 건 아니고요. 용철이 압축되어 있었으니까 이 용철이 가지고 있는 탄성 포텐셜 에너지, 탄성 위치 에너지 2분의 1 kx 제곱이 각각 나눠준 겁니다. 또는 사람이 이렇게 영희가 철수를 밀었다 하는 이것들도 역시 마찬가지. 별도로 사람이 밀어준 힘에 의해서, 밀어준 일에 의해서 그래서 운동에너지 증가량이 일어납니다. 여기 화약이 있어갖고 화약이 빵 터지면서 밀려나갈 수도 있겠군요. 이해됐습니까? 이런 폭발의 충돌도 어쨌든 운동량 보존과 그리고 운동량 보존 만족해야 되겠고 그런 화약이 가지고 있던 화학 에너지가 용철에 압축되어 있던 탄성 에너지가 또 사람이 밀어준 직접 해준 일이 운동 에너지의 증가량으로 변했을 뿐이야 하겠다고요. 이해됐어요? 정리해 주십시오. 그래서 폭발 충돌인 경우에는 반발수 E가 1보다 더 클 수도 있겠다. 이 운동량과 충격량이라는 단어는요, 아까 말했지만 공식에 몇 줄 없어요. 근데 시험에 굉장히 대거 나오고요. 또한 여기도 역시 수능에 칠 일은 없다 했습니다만은 수능에서 가장 킬러 문제로서 역학 나왔을 때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라든지 운동량과 충격량을 이용해서 나중 물체의 운동에 대한 해석하는 거 난도가 꽤 높습니다. 한 문제 풀 때 대략 한 5분 이상 걸리는 그런 유의 문제들이 킬러 문제로 소개됩니다. 보통 그런 유의 문제들은 정답률은 한 25%에서 30% 정도입니다. 찍어 맞추는 사람이 오히려 더 많지 않을까 싶을 정도의 문제들이 되겠죠. 이랬어요? 그리고 이 운동량과 충격량이라는 타이틀은 여러분들이 과거를 합격하게 되면 1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서 맞닥뜨립니다. 물론 이 뒤에 보면 이제 역학 에너지 보존이라는 또는 일과 에너지라는 그런 단어가 있는데 그것과 함께 말입니다. 앞에 우리가 특강이라는 타이틀을 통해서 과거 기출문제를 한 번씩 보여드렸었는데요. 지금 1학기 중간고사는 내가 안 들어왔는데 1학기 기말고사에서는 연력학 파트가 2학기 중간고사에서는 이런 축전기 콘덴서 파트가 나옵니다. 콘덴서가 뭐야? 콘덴서 그거 아니야? 우리 아빠 이런 지켜요. 자, 이제 정리할 거 정리하신 분들은 페이지 104페이지부터 시작되겠네요.
개념 다지기 문제부터 푸시고 나 다 풀어서 더 이상 풀 문제 없다는 사람 손 좀 들어줄래요? 왜요? 뭔가 좀 더 풀 문제를 줄 테니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